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급 해석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합답형 선택지 활용 방법,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헤비하다 싶으면 우리 하나씩 끊어서 가는 겁니다. 꼭 무조건 붙여서 갈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우선 이제 합답형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있는 것들 중에 정답을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두세 개 고르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합답형은 3개 이하의 보기를 풀었을 때 정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많다라고 한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합답형은 경우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푸는 게 아니라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순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요걸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죠. 기역부터 리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걸 이제 합답형 문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시험에서 보게 되는 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 3개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을까지 해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기역, 니은 2개만으로 구성되는 건 볼 일은 없을 거고요. 더 많이 구성되는 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기가 3개짜리는요. 3개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이죠. 3개짜리로 나오면 모든 보기를 푸는 게 맞고, 보기가 4개로 나오더라도 푸는 건 3개만 풀면 나오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이 NCS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시험을 보시는 경우가 좀 드문데, 이제 대기업, 사기업 인적성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경우가 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이 합답형 문제가 3개가 아니라 2개만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 것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인 경우에는 3개가 아니라 2개인 경우도 있다는 것. 근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합답형 문제를 풀어요. 근데 기억을 읽었는데 처음에 기억만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는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합답형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그게 맞긴 하겠으나 하나만 풀어서 정답이 나오는 건 합답형으로서는 정말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답형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만 풀어서 정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믿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 통상적으로 3개, 그리고 온라인이라면 2개 정도 읽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답형 구성의 또 특징을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정답은 없는 문항이고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뭐 녹색 지붕을 한 집은 셰퍼트를 키워요. 클라운피쉬를 키우는 집은 잿더리가 있어요. 이거 어디선가 좀 봤었던 그런 거죠. 이게 뭐 아인슈타인이 만든 뭐 질문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우리한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바로 요 합답형 보기 구성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일단 보기가 나왔고요. 보기 요 합답형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만약 이 문제를 풀 때요. 지금 이제 합답형으로 나왔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구성해서. 자, 그러니까 기역부터 푼다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가정한 거예요. 기역을 풀어서 옳다는 것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이 없는 건 지워야 돼요. 3번, 5번 지워질 겁니다. 기억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니은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도 니은이 있고 저기도 니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의 여부 체크가 필요하고요. 니은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니은 또한 또 옳은 것이었다라고 해보죠. 그럼 니은이 옳은 말이었다고 하면 니은이 들어가는 게 또 남아야 되니까 2번은 지워질 거고요.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기역, 니은 들어갔고 리을만 확인하면 돼요. 처음에 기역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까지 확인해야지 정답이 최종 결정이 되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개를 풀어야 정답이 나오게 구성을 한다고요. 일반적인 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요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지고 두 개씩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6세트가 나옵니다.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해서 기역과의 세트가 나왔고요. 다시 니은 기역이 아니라 니은 디귿, 니은 리을만 갑니다. 왠지 아시죠? 니은 기역은 기역 니은이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디귿 리을까지 이렇게 두 개씩 6세트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보기 구성을 할 때에는 5번까지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지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지우든 이거 지우든 이거 지우든 하나 지우고 나머지 5개로 선택지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이변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이변이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역은 하나, 둘, 세 개. 기역이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니은이 몇 개 있는지 해볼까요? 하나, 둘, 세 개. 니은도 3개 있습니다. 디귿도 세보죠. 하나, 둘, 셋. 3개 있고요. 리을도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기는 여기 6번째 세트까지 하나도 빼지 않았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지는 6번까지 없으니까 그냥 버린다? 그러면 어떤 보기는 더 많이, 어떤 보기는 덜 나오는. 그래서 이 문제 출제자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하나를 그냥 지우게 되는 순간 그건 힌트가 되는 거죠. 어떤 보기를 먼저 봤을 때 더 빨리 풀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일일이 저 보기를 샌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자, 우선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다른데 나눠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자 보기의 이 출현 빈도도 지키게 되죠. 그러면 모두 지켜진 상태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힌트가 될 리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구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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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그래서 제가 저기에 2, 2, 2, 3, 3 구조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2, 2, 3, 3 구조로 나오는 이유예요. 어느 것 하나가 더 많이 나오는, 어느 것 하나가 더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어떤 암묵적인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벗어날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푸는 게 아니라 역순,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순서로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딱 보고 세가지고 와 기역이 맞네, 리을이 맞네가 아니라 그냥 딱 구조를 쓱 봤을 때 이미 2233에서 벗어났다? 2233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그냥 역순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구성이 아니면 역순으로 풀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익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거든요. 적어도 역순으로 푼다고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순을 쓸 수 있는 이 상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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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을 벗어나면 역순으로 풀어보겠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풀어보실 문제, 연습 문제 2개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해보실 겁니다. 자료도 많고 보기도 4개나 있으니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기 구성을 보시고 정순으로 할지 역순으로 할지 확인해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역시 2분으로 할게요. 풀어봅시다.
네, 이제 해봅시다.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향대로면 아마 좀 시간 딱 타이에 맞게 푸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기 구성을 딱 보시는 순간 아셨을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2, 2, 3, 3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역순으로 풀 거다. 그래서 리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리을. 2015년 11월부터 12월 석유화학 제품의 월간 수출액이 1월부터 10월에 평균과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동안 319.7이 왔으니까 10개월의 평균이면은 31.97이겠죠. 얘 대략 32쯤 되는 거죠. 32쯤 된다고 하면 2014년에 비해서 15년 전체 수출액은 100억 달러보다 적게 감소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다가 10% 두 번 더 할 거고요. 10%약 32로 볼 거니까 64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64를 붙여봅시다. 물론 진짜로 계산해 놓은 것도 있긴 한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우린 그런 느낌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320으로 볼 거고요. 거기다가 64를 붙이니까 384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실제는 그거보다 작았을 겁니다. 실제는 그거보다 조금 작았을 겁니다. 자, 482에서 384, 384에서 482가 되려면 100보다 크게 더하나요? 적게 더하나요? 100보다 적게 더해야 되죠. 382여야 100을 더할 텐데요. 지금 여기는 384니까 100보다 적게 더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100억 달러보다는 적게 감소했다. 이 차이가 100억 달러보다는 작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맞는 말인 거죠. 물론 이거를 진짜 다 그냥 정말로 계산을 제대로 한다면 482.1에서 얘를 뺄 때 얘는 20%가 붙어줘야 되니까 똑같이 붙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10개만큼의 2개가 붙을 거니까 20% 증가로 계산을 하고요. 찐으로 계산하면 98.46으로 나온대요. 물론 우린 실제로 저렇게 하진 않겠죠. 그냥 대략적인 걸 붙이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리을이 맞는 말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리을 들어가는 거 찾아줘야 되는데요. 4번이랑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4번이랑 5번이니까 니은을 볼지 디귿을 볼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하기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디귿으로 할 겁니다. 왜? 역순으로 갈 거니까. 자, 이번에는 2000년부터 2003년 매년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으며, 자,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매년 더 어때요? 많죠?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많죠? 많으며 수출 단가 역시 수입 단가보다 높다 했는데 단가라는 건 양분의 액입니다. 그래서 양분의 액으로 해주면 되고요. 매번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확인해야죠. 자, 지금 15.0분의 96.7이 있고요. 7.7분의 51.5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안 할 거고 제에 비해서 어떠냐고만 물어보는 거니까 계산하기 편한 걸 해야죠. 지금 여기 7.7을 15가 되게 하려면 몇 배 해야 돼요? 대략 2배죠. 2배입니다. 2배보다 조금 작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가 커지려면 이쪽, 얘네들이 만드는 분수가 커지려면 분자 쪽은 2배를 넘겨야죠. 그게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1.5의 2배는 103이 될 텐데 택도 없죠. 96.7. 2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7.6인데 14.7이면 약 2배쯤이 돼요. 물론 2배는 아닙니다. 정확히. 그럼 위에는 2배를 넘어가냐 이건데 역시 더더욱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되는 게 없다. 물론 찐으로 진짜 다 이거를 수출 단가, 수입 단가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도 커지지는 않고 있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커졌네요. 여기도 커졌고요. 하지만 이미 위에 2개에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로 알았네요. 리을은 맞았고요.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이런 식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이 뭔지 아시죠? 합답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고 나서 보면 합답형 나올 때마다 또 요게 구성이 어떤가를 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죠. 자, 풀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해봅시다. 지금 이제 여기 역시 보기 구성을 봐줘야 되는데요. 전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구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역순으로 풀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리을부터 볼 겁니다. 리을, 전체 도서관 등록 회원 수에서 국립도서관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긴다는 얘기죠. 50% 절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113만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55만 이런 느낌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대략 보더라도 지금 여기는 80만을 가뿐히 넘겼죠. 그러니까 50%는 가볍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그걸로 우리 이제 4번과 5번이 남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4번과 5번의 디귿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니은을 봐줘야 되겠죠. 그럼 니은 봅시다. 두 개만 해결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네요. 각 도서관 유형에서 남성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 직원은 있고 직원은 있는데 남성 직원은 없습니다. 남성 직원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남성 직원이 더 많은지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여성 직원을 2배 한 거보다 이게 더 크다면 남성 직원이 더 많은 거죠. 여성 직원 2배라는 건 같은 수를 더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여성 직원 2배 하면 6, 8인데요. 여기는 8, 9. 더 필요하죠. 남성 직원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여성 직원만큼 120을 더 추가로 더하면 240인데 더 크니까 남성 직원은 더 많았다는 뜻이 되고요. 여기도요. 5, 2, 2배 하면 104인데 여긴 157입니다. 앞자리가. 어때요? 나머지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건 남성 직원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여성 직원만큼 더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남성 직원이 더 있다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은 전체 직원의 절반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의 절반보다 작으니까 남성 직원 수가 작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성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보다 많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됐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합답형은 3개 이하의 보기를 풀었을 때 정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보통 그렇다고요. 하지만 요새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는 2개만 읽어서 정답이 나오는 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구성 둘둘둘 셋셋이 아니라면 역순으로 해결하는 것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풀어보니까 보기를 2개만 읽고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반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여기에 드렸던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리을, 디귿, 니은, 기역으로 보는 그 반대냐라는 그런 명칭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숫자와 나머지 숫자를 같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맥락의 반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될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같이 보자. 그리고 제시된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문제에서 옳은 거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다면 틀린 거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지 고민해 보는 것. 그래서 제시된 상황이 어려울 경우 반대로 된 것을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거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역시 예시로 좀 봐야죠. 자, 반대 해석이란 판단해야 되는 대상의 반대편을 보는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상황이 그걸 제일 많이 쓸 거냐?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요. 어떤 것과 어떤 걸 더하면 100이 된다고 해봐요. 아주 심플한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도 해놨는데요. x 더하기 y는 100%, 단 2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더하기 y는 100%라는 이 가정을 했을 때 x가 상승한다 그러면 y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상승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머지가 하락하는지를 보는 것도 반대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반대편도 보자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예시 문항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인데요. 여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신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요. 784는 전체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다 더해서 분모에 더한 합을 놓고 분자에는 물어보는 숫자를 올리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우선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시간 드릴게요.
뭐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 그런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은 1분이요. 자, 해봅시다. 초과하는가? 이거요. 네, 초과합니다. 시는 전체 20%를 어떻게 초과하는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초과한지 하려면 반대편도 보자고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할 겁니다. 20%를 초과하냐고 물어보면 이 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말 20%보다 크냐라는 질문이 되면 동시에 나머지 반대편은 80%가 안 되냐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20%와 80%를 같이 보니까 약분도 됩니다. 20%를 넘기냐는 건 얘가 한 조각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반대편은 네 조각이 안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신에 해당하는 784가 한 조각을 넘기냐라는 이 질문은 나머지 이 784를 제외한 이 나머지에서 저 784가 4번보다 적게 나오냐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번보다 적게 나오냐. 자, 비슷한 거를 한 번씩 지워볼게요. 784가 있습니다.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비슷하게만 지워봐도 대략 나오니까요. 지금 여기 784가 되기 위해 500이랑 287, 588 어때요? 788일. 비슷하죠? 지울게요. 자, 한 세트 나왔습니다. 여기다 발을정으로 써보죠. 한 세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하나 더 지워보죠. 지금 보면 여기 334와 351 더하면 680입니다. 685예요. 100 정도 더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지우면 역시 784쯤 되는 모델이 또 나오죠.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494랑 111을 더하면 600입니다. 180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끽 해봐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나올 만한 데이터가 그리 많진 않죠. 물론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렇게 둘이 더하면 200입니다. 여기다가 둘이 더하게 되면 200을 더하면 694요. 거기다가 100 정도 더한다고 그러면은 790. 어때요? 얼추 비슷하니까 하나 더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4개는 절대 안 되죠. 이 문제의 얘기는 4개가 안 되냐는 얘기였으니까 4개는 되지 않습니다. 됐네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반대편이 1개를 넘긴다라는 얘기도 맞는 거죠. 4개가 안 되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맞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를 초과하는가? 초과한다가 된 거죠. 이런 계산도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쉽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784 이걸 보고 이제 1개 넘긴다, 4개 안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정말로 20%를 초과하는가라고 했으면 전체 합산 중에서 얘가 하나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크냐? 5분의 1 이상이냐라는 질문일 테니까 이 784를 5배 한 바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전체 합을요. 그렇게 보고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판단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784를 놔두고 반대편의 수량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보죠. 이런 비슷한 걸로 좀 몇 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무조건 20%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비율이든 상관없다는 건데요. 아주 쉬운 사례인 50%도 해보죠. 기경신사원에 라고 나왔습니다. 기경신이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50%를 초과한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50%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50을 초과하냐는 건 반대편이 50이 안 되냐는 질문이고, 이쪽이 하나를 넘기냐는 건 반대편이 이 하나가 안 되냐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비슷한 만큼을 나머지에서 지우고 더 남는지 아니면 지울 수 없는지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여기 784가 있으니까 287과 502를 합치면 784 비슷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거 지우기로 할게요. 그냥 여기 108이랑 110이랑 같이 지우기로 할게요. 그리고 494면 거의 500인데요.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200에다가 이것까지 더하면은 뭐 깔끔하게 뭐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도 숫자는 남습니다. 어때요? 한 개보다 적은가요? 반대편이? 아니요. 이걸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이쪽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다 더해서 분자에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또 숫자 비율이 좀 바뀌는 상황으로 보죠. 을이랑 기사원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합은 34%를 초과한다로 나왔습니다. 자, 34%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초과한다라는 건 나머지가 66%보다 작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66과 34, 이 무슨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3분의 1과 3분의 2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여기는 한 개라고 본다면, 한 개를 넘기는지라고 봤다면 나머지는 두 개가 안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을이랑 기입니다. 을과 기. 여기 을은 여기, 기는 여기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몇으로 봐야 될까요? 995니까 1000으로 봅시다. 그래서 얘네가 이 하나를 넘기냐는 건 나머지가 1000이 두 번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나머지에 있는 건 합이 2000이 안 되냐고 물어봤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일단 1000부터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지금 보면 784, 21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10 정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 중에서 210 정도만 되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거랑 여기 둘이 합치면은 202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10도 하나 뺄게요. 진짜. 혹시 또 모르니까 100으로 남길게요. 자, 이 정도 합시다. 그럼 일단 어때요? 요렇게 지웠을 때 일단 1000 한 세트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세트에서 또 1000이 나오는지 보죠. 여기 108이랑 351 더하면 459, 한 460쯤으로 할까요? 460에 이것까지 지우게 되면은 560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60에다가 여기 500 가뿐하게 넘겼네요. 또 1000을 넘기게 되겠죠. 됐습니다. 1000은 두 개는 가뿐히하고 넘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안 되나요? 아니요. 두 개는 넘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초과하지 않아요. 심플하게 보자는 겁니다. 진짜 정확히 33.7%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볼 때 반대편과 함께 보면 어떤 비율이 나오더라도 대략적인 관계가 추정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자, 또 해봅시다. 갑을병정사원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합은 전체의 40.7% 이하이다. 자, 그러면 40.7이라고 했는데요. 40% 이하라는 건 반대편이 60% 이상이라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한 개보다 못하다고 본다면 반대쪽은 한 개 반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갑을병정을 잘라내고요. 자, 쟤를 하나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쟤의 한 개 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지울 때마다 한 개 반씩 지우기로 하죠. 지금 여기 500을 지우면 500의 1.5배를 지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750 정도를 지우기로 하고요. 여기서 750 지운다 그러면 30 남겠네요. 30 정도 남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87 나왔는데요. 280이라고 본다고 하면 140 정도? 물론 뭐 더하면 143 정도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절반이니까. 이거 더하게 되면 43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지울 거라면 반대편에서 430은 지워야 돼요. 자, 이거 430 지우고요. 64는 남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111입니다. 111은 250, 262. 한 요 정도로 보면 대충 맞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로 뭐냐면 이거는 167. 167 정도 지운다고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여기 150 있고요. 여기 50 있고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이거랑 지운다고 할게요. 지워졌습니다. 334. 2로 나누면은 1은 2, 2, 60, 2, 7에 14.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몇이에요? 쟤는 500 정도 지워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이렇게 지우고 쟤는 이제 나머지 500 매칭되는 거 이것과 이것 지우면 되겠네요. 그러고도 어떻죠? 남았습니다. 자, 지르면 어때요? 나머지는 1.5보다 큰가? 그쵸? 컸죠? 지우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 더하고 분자에 올리는 게 아닌 처음부터 몇 %보다 크냐 작냐라는 질문은 반대편과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반대 해석 하나가 정답까지 견인해 가진 않습니다. 그냥 반대 해석은 전체 문제를 풀어주는 일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일부분으로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반대 해석을 하는 부분의 선택지는 하나인 거고 그것만으로 정답까지 견인한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제를 풀 때 빨리 푸는 하나의 기법, 일부의 기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시간은 2분. 자, 이제 봅시다. 이건 아마 이분하기에 시간이 좀 그래도 좀 넉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선택지 1번부터 해설을 해드릴게요. 무역 규모 1위는 G국이다. 이거는 반대 해석과는 상관없이 그냥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무역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써 있었습니다.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를 더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를 더해 봤을 때 G가 제일 크냐라는 건데 지금 G가 수출 규모엔 없고 수입 규모에만 있으니까 여기 있는 G를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A라는 놈은 두 군데 다 있는데 그나마 이 A가 500이랑 120이랑 더해봤자 670, G로 언급한 이 670보다는 더 크질 않습니다. 500과 120,
6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규모 1위는 G국이다. 일단 이 말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 2번이 바로 반대 해석을 하는 부분이었죠. 전체 국가에서 A국이 차지하는 수출 규모, 저 500짜리는 40% 이상이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4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4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는 60%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양쪽 다 나누었을 때 얘가 하나를 넘기냐는 것은 반대편이 한 1.5보다 작냐라는 질문으로 보게 될 거고요. 자, 500이니까 나머지는 어때야 된다? 75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이 나머지가 750보다 작아야 됩니다. 지금 320이랑 230을 더하면은 550이 돼요. 75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둘이 550이니까 나머지에서 200보다 작기만 하면 되고요. 40, 15, 15는 아무리 합해도 200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죠. 얘는 제가 40을 넘긴다는 건 얘가 60보다 작다는 거고 바로 그 1.5배는 안 된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를 확인하는데 10여 초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이런 맥락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다 더한 다음에 분자에 올리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1820억 달러 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입 규모가 1820억 달러 더 크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저 1820억 달러를 여기 수출과 수입기로 서로 맞물리는 것끼리 지워가면서 최대한 저놈을 만들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만들 거고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지금 위랑 아래랑 봤을 때 밑에서 1820만큼이 남아야 돼요. 최대한 지워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거 1380 있습니다. 맨 끝에요. 보이실까요? 여기 1380 있습니다. 얘 최대한 좀 지울 건데 1820까지 지울 거거든요. 얘랑 좀 맞물리는 애 하나 볼까요? 1380이랑 같이 지우기 좋은 애가 바로 이런 거요. 이런 거 좋잖아요. 120을 추가하면은 1500이 되겠죠. 1500한테 또 120을 더하면 16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0만 더 지우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어때요? 210에서 10을 남기면 182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지우고 출발할게요. 1380, 120 지우면 여기까지 1500, 여기까지 하면 1620, 여기서 210을 지우게 되는데 10을 남기면 자, 이제 1820은 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위랑 아래랑 서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맞물린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지워볼 건데요. 여기 지금 500을 지우고요. 밑에서 670 지우면서 170을 남길게요. 자, 320과 230 있는데 320 지우면 330 하면서 10이 남고요. 230이랑 210 그리고 요 10까지 하게 되면은 위에 10이 남습니다. 이미 틀렸네요. 분명히 있는 걸로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우고 남는다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숫자 매우 작거든요. 170을 다 지워줄 순 없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죠. 이거 합쳐봐야 70밖에 안 돼요. 이거 합치면 70. 그럼 여기서 지운다고 하더라도 100이나 더 남게 되죠. 1820이 아니라 100이 더 남았으니까 1920인 거죠. 그래서 얘는 1820억 달러 더 큰 게 아니라 1920억 달러 더 큽니다.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인 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혹시 시간 드릴게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국의 평균 점수는 2020년이 2016년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평균 얘기인데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16년입니다. 어쨌든 평균이라는 거는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거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612가 평균인 것과 620이 평균인 것을 하면 어느 쪽으로 쏠려 가건 이 사이에서 나오겠죠. 설마 둘이 평균 냈는데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어쨌든 평균이 이건데. 그래서 평균은 아무리 작아도 612가 나올 거고요. 이쪽은 평균이 아무리 크더라도 606을 넘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16년 쪽이 20년 쪽보단 더 큽니다. 20년 쪽이 더 낮다고요. 그래서 20년이 16년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요. 여기 지금 전체 국가 중 기초 수준 미달의 선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I국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반대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말이죠. 기초 수준 미달은 400점 미만인데 우리한테 있는 데이터는 뭐 누적 데이터인 건 기본이거니와 400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400점 미만이 기초 수준 미달이고 우린 미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미만이 가장 크다는 건 이 나머지 숫자가 가장 이 미달이 가장 큰 건 이 숫자, 이 나머지 숫자가 가장 작다는 뜻이겠죠. 왜? 얘네가 적어야 나머지를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그 선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여기 400점 이상이 가장 낮은 국가 I가 되는 거죠. 이런 당연한 정말 반대 해석으로 해야만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거 아니면 어차피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았던 값을 고르니 I더라.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판단해야 될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게 반대 해석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시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반대편의 해석, 문제에서 시키지 않은 나머지 해석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거고요. 흔하게 나오는 계산 문제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거라서 필수 개념 중에 하나로 꼭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당연히 지금 이 비법에서 말씀드리는 거 20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93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 나중에 나오는 20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필수입니다. 시험장에는 꼭 반드시 잊지 않고 가져가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역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